일본이 한국, 미국과 극비로 긴급회의를 열더니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대만은 초토화돼버린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도발하며 자신들이 한국에 한참 위에 있다고 떵떵거리던 대만 기업들과 대만 언론들, 일본은 무조건 대만의 편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 미국 정상들과 만나더니 이 대만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파격적인 결단에 초대박이 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의 거리에서는 이렇게 택시 뒷좌석 창문에 No Korean Passenger, 한국 승객은 안 받겠다고 써붙여놓은 택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신들의 나라를 뺏으려는 중국에조차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만 뉴스에는 이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대만인들이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찍고 불태우는 장면이 그냥 유튜브 채널이 아닌 이 대만 공영방송에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만과 한국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대만 광준석에는 이렇게 시체 뼈다구보다 못한 한국 가정에서 한류를 몰아내자 라는 혐한 문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의 나라 팀을 절대 깎아내리지 않아 매너 좋은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 응원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혐한에만 빠져있는 대만이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의 총통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패배하고 중국을 따르는 국민당이 승리하는 순간 대만은 중국에 편입됩니다. 그런데 집권당이자 미국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중국과 싸우고 있는 민진당이 미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에서 미투, 즉 나도 고발한다 라는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집권 민주진보당, 이 민진당이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27일 자유시보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이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두 건의 민진당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뒤 전날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민진당에 90만 대만 달러 약 3,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조사 결과 민진당이 당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액만 보면 민진당이 물게 될 90만 대만 달러는 민진당 1년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고 타이완 뉴스는 전했습니다. 민진당은 최근 대만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 파문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민진당에서는 나도 성희롱 피해자라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당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묵살당하거나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일 발표된 대만 미니기금회의 여론조사에서 민진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31.1%에서 24.6%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20일 대만 미니기금회 여론조사에서도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42.3%를 기록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2020년 5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의 지지율은 71%에 달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죠. 대만의 국민 MC 미키 황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51세의 남성이 자해를 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타이베이 소방국에 접수됐는데요. 병원으로 후송된 이 남성은 이후에 대만의 국민 MC 미키 황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는 이 조피아라는 사람이 10여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피아는 연예계를 동경하는 작곡가 지망생이었던 17세 때 당시 이미 대만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한 남성 MC를 알게 됐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피아는 또한 그 남성이 어느 날은 호텔로 자신을 초대하더니 예술 전시에 필요하다면서 사진을 찍게 반라로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왼쪽 여성은 미키 황의 아내 서머멍인데요. 가정까지 있는 대만의 국민 MC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 집권당 민진당의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만 총통부의 콜라스 요타카 대변인이 유분한 경찰관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돼 사직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콜라스 대변인은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자신을 경호했던 경찰관 리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직서를 냈고 차이잉원 총통은 이를 제가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콜라스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이 과장됐다면서 자신은 리 씨의 결혼 상황을 몰랐으며 경계를 넘거나 친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과 싸우고 미국과 손을 잡아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려는 집권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압도적인 격차로 1위였는데 이 미투에 이어 불륜 스캔들까지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공개되자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졌습니다. 특히 친중으로 당선되자마자 대만을 중국과 통합시켜버리려는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AI를 이용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관리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딥페이크, 합성 조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은 대만 선거가 전쟁과 평화 중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대만의 통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대만 국민 사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퍼뜨리기 위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대만 TSMC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중대 발표를 한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버핏뿐만 아니라 대만의 최우방국이라 여겨졌던 이 일본마저 대만을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과 손절을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대만은 쏙 빼놓고 미국 그리고 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만을 중국에 넘겨준 후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위해 세 나라가 회의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만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이 대만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절대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우쭐대던 대만. 자, 그런데 최근 삼성이 대만 TSMC를 따라잡을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머에 따르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16%로 60%에 육박하는 1위 TSMC에 크게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파운드리 사업의 시작은 늦었지만 최첨단 공정을 통해 TSMC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장은 지난달 초 파운드리는 TSMC가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 라고 인정했지만 2나노로 가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5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 라고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GAA 기술 때문입니다. 이 3나노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지만 2나노부터는 게이트-어라운드 GAA 기술을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부터 GAA 기술을 쓰기 시작했고
TSMC는 이제 2나노부터 GAA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나노부터는 삼성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가운데 한국의 삼성의 기술력까지 앞서게 된다면 대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